응답하라 축구특별시 일주일 내내 축구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대전시티즌 서포터즈 대전이스타가 만드는 팟캐스트 대전이스타 라디오입니다. 오늘 24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MC를 맡고 있는 대전이스타 의장 김준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이스타 현장팀장 김선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원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김혜민입니다. 네, 저는 미디어 팀장 류민주입니다. 네, 저는 원정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아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가 세 분이시죠? 네 분이 저도, 저까지 게스트죠. 네. 김인호 감독님도 네. 사정이 생기셔서 예. 출연을 못 하셨고, 그렇죠. UMC는 내일이 수능이죠. 네, 어. 녹음 날짜로 지금 수능 전날 수능이라는 얘기 녹음하니까. 저번에 했나요? 그냥 사정상 빠진다고 안 했나요? 하지만 다 그러네요. 깜짝 비밀이었군. 수능을 보긴 보는 거예요? UMC도? 네. UMC 공부 아마 내년부터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서울로 가서 학교. 다음 해부터는 이제 유진행 군이 다시 돌아와서 네, 녹음을 그렇죠. 하겠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유진행이 계속 방송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학교를 가지 말길 바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고. 차라리 열심히 해서 카이스트를 가는 게 좋겠죠. 아무튼 평소와는 다른 멤버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좀 고생해준 것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 자주는 아니죠. 그래도 종종 가끔? 아, 그래도 제일 많이 한 방송을 편이죠. 오셨던 분들이라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끝나고 치킨도 사주신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순대 먹으러 가요? 진짜 할아버지 같다. 오무창으로? 진짜. 네, 아무튼 저희가 우승을 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죠? 직후는 아니죠. 그쵸? 트로피를 받은 이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 동안. 근데 궁금한 게 우승에 대한 실감이 나요? 사실 저도 실감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그 이유가 저는 되게 좀 루즈했던 시상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시상식이요? 네. 뭐 조기승격의 이유일 수도 있고, 그것도 분명히 있겠고. 후반에는 좀 힘들었지만 어쨌든 조기승격에 대한 얘기가 워낙 오래전부터 나와가지고 굉장히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주시네요. 아무튼 우리 온 경기 다 참석을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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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2로 또 대승을 거두면서 저희가 정말 잔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전 5대인지 엊그제 알았습니다. 다들 그랬어요. 전 개인적으로 단체 분위기보다는 좀 신나는 분위기? 뭔가 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저는 구단은 제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좀 왁구라고 해야 되나? 왁구는 참 잘 짜여진 것 같았어요. 시상식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팬들은 이렇게 한 열로 쓰고 나머지 한쪽 열은 선수들 가족이었잖아요. 가족. 그리고 오래전 선수들 예. 초대해서 그 가족들까지도 모셔가지고 선수들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는 디테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어떤 누구의 실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우승을 안 해봐서 행사에 대한 진행 그렇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지만 뭐 노련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상식 하는 시간이 한 30분 좀 넘었었는데, 그러니까 서포터는 서포터석에서 자리를 지키고 많은 분들이 본부석에 가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서포터는 이제 전광판에도 그게 중계라도 됐으면 이제 심심하지 않고 거기 거의 한 반은 본부석에 있고 반은 서포터석에 있었다고, 3분의 1 정도 서포터석에 있었는데 굉장히 심심하고 그래서 뭐 어떤 감흥을 이렇게 와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서서히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원정 팀장님은 그라운드에 내려가셨잖아요. 그쵸? 내려는 갔는데 생각으로 별 감흥이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번에 상품 나온 게 뭐죠? 우승 상품? 우승 세트 예. 나왔었잖아요. 그걸 사야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다른 일로 들어갔었는데 예. 서포터석에 있는 팬들이 조금은 심심해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이거 전용이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종합운동장이란 재미는 없겠다. 그리고 좀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쵸. 뭐 어떤 MC라던가 중계가 좀 됐다거나 뭐 이 정도만 됐어도, 근데 사실 저희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누가 트로피를 든 것 같은데 감독님인가 주장인가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좀 아쉬웠었죠. 어쨌든 5대2라는 대승을 거두었고 네. 또 김은중 선수가 두 골이나. 넣었어요. 네. 두 번째 골은 전 전성기 보지도- 같았어요, 진짜. 보지도 그쵸. 못했어요. 두 번째 골이요? 왜요? 대기하고 있어서. 근데 그 라커룸은 아니죠. 선수단 출입. 터널? 네, 터널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뭐 안 좋을 수가 없었죠. 근데 평소의 경기에서 이제 이기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쵸. 근데 예상보다 또 관중 수 많지 않았어요, 우리. 정말. 지난 방송에서 되게 많이 올 거라고 네. 예상했었죠.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저희가 월드컵 경기장에서 할 때는 보통 한 중상 정도 오면은 이제 3,000명 왔잖아요. 올해 5,000명 온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승인데 이게 저는 시야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뭐 외곽이라거나 이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메리트가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안 온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의아합니다. 축구장에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우승 현장에 있으면 그걸 계기로 그쵸. 골스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진짜 많이 했는데 네. 3,800명, 3,892명이 당일에 입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웠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홍보가 됐든 아니면 강압적인 동원이 됐든 이거는 진짜 표현으로 보게 해야 많이 되는데 뿌렸는데 많이 뿌렸어요? 많이 안 왔다 그래. 두 분은 방청 오셨나봐요. 말씀을 좀 하시죠. 몇 살이에요 올해? 24살이요. 꽃다운 목소리가 예쁘시네요. 저희 리그 우승하면서 초대 승격 팀이 됐어요. 이제 초대인가요? 그렇죠. 승격에 있어서는 초대죠. 작년에는 플레이오프를 했죠. 그런가요? 작년에 올라갔죠? 네, 맞아요. 그런가? 상주가 초대인가? 차대. 잘못 알아왔네요. 네. 그게 아니라 자동 승격은 우리가 처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거였나? 네. 그런가요? 자동 승격은 우리가 처음이고 초대 승격은 작년에 상주가 플레이오프로 올라간 거고. 근데 느낌이 저는 사실 초대 같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작년에 이 정도까지 관심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아닌가요? 본인이 관심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만한 컨텐츠들이 물론 내가 안 찾아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기자들도 많이 왔고 영상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구단이 잘한 건가요? 영상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영상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그쵸. 네 맞아요. 그거 뭐 3주 걸렸대요. 영상 만드는데. 특히나 싱가포르에 있는 이관우 선수 영상 따오는데 3주 걸렸대요. 가서 따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뭐 이관우 선수가 게을렀을 수도 있고. 싱가포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준비 되게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다들 보시기에 어땠어요? 회원관리 팀장님이나 미디어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할 말 없어요? 자, 입에다 사탕을 하나씩 물고 있는 것 같아요. 회원관리팀장 먼저 얘기해 보시죠. 뭐 준비하는 과정이요? 아니 뭐 보여지는 면이 뭐 어땠나? 마지막 경기. 좀 퍼포먼스 서포터즈가 하는 것도 멋있긴 했어요. 뭐 영수증을 던진다거나 비눗방울 한다거나 멋있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고요. 경기장에 난입해서 이제 선수들하고 좀 더 다 많은 인원이 함께 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죠. 미디어 팀장님은요? 저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쪽이어서 찍기에는 되게 멋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기는 했어요. 근데 찍는 입장에서는 멋있는 장면이 많았는데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몇 가지밖에 없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긴 했어요. 다양하게 있으면 뭐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년에는 구단 건의해서 그라운드로 내려가세요. 저요? 네, 내려가서 서포터즈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건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대전이스타 미디어 팀인데 구단 미디어 팀 같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서포터들이 하는 것을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제가 찍어서 올렸을 때 거기에 그 사진에 얼굴이 걸리신 분이
자기 초상권이라서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서포터즈를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런 게 걸릴 것 같고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선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거 위주로 많이 찍었던 거거든요. 사진을 찍기에는 저는 월드컵보다는 한밭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네. 부분이나. 맞아. 아,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개조 못하나? 월드컵 경기장. 우리가 옮겨갈까요? 하면 좋겠죠. 네.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먼저. 싫어요. 말 잘 안 통하는데. 그냥 내가 갑부가 돼서 하는 게 좀 더. 뭐 우리 그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려고 비눗방울 퍼포먼스 처음 시도했잖아요. 어땠어요? 아니죠. 작년에 했. 작년에 아, 작년에 했죠. 네. 왜 이렇게 자꾸 다 처음이래. 어땠어요? 가격대에서 굉장히 괜찮은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미끄럽더라고요, 바닥이. 그거 그러니까 빼고는 다 좋았어요. 비눗방울이 이게 좀 무거운 건가 봐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아, 똑똑해. 다음번엔 퐁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면은 비율 환상적으로. 네, 비율을 잘 섞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는 비눗방울이라고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나온 거니까 어린이들이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 원래 뭐든지 비눗방울은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근데 먹고 죽나 미끄러져서 아, 우리 축구 얘기하죠. 그 3000% 가는 것 같아요. 그 김은중 선수 두 번째 골 넣었을 때 김성기 장비관리사님 뛰어오는 거 보셨어요? 예, 원장님 보여주셔서 그렇죠. 네, 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시상식 다 끝나고 이쪽에 올 때 골대 뒤로 왔을 네. 때 자이언트 깃발을 돌린 누구죠? 선수가 있어요. 안영규 선수. 이광진 선수가 아니었구나. 네, 안영규 선수. 나 이광진도 본 것 같은데. 그 아드리아노 선수도 그 소형 큰 거 깃발. 네. 큰 거요? 하얀색 자이언트 말고. 그큰 아, 엠블럼 그려진 유토피아 깃발. 돌렸어요? 네. 오, 김찬희 선수도 저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깃발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김찬희 선수가 되게 수줍음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다른 선수들보다 막 잘 다가서고 이런 것 같아요. 뭐 시즌 초부터 느꼈지만 그 훈련 갔을 때도 먼저 인사 유일하게 해주는 정성민 선수랑 김찬희 선수 둘밖에 없었었고. 근데 올해 갈 거니까 선수들 만약에 들으면은 인사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눈 인사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승해서인지 선수들이 단상 위에 왔었죠. 골대. 아, 그쵸. 골대 뒤. 정성민, 김찬희, 황지용. 황진 선수. 정성민 선수는 카리스마 있게 하셨는데 나머지 두 선수는 좀 쑥스러움이 훨씬 더 많았죠. 그쵸. 기차 박수라 그랬나? 대전 박. 아니 원래 대전 박수. 근데 팬들 다가설 때도 원래 정성민 선수는 진짜 자신감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인간관계라고는 그렇고. 김찬희 선수는 팬들의 관계는 1대1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1대1은 진짜 잘해요. 맞아요. 다수가 있으면 쑥스러워하는. 다른 선수들도 다 그러려나? 그렇겠죠. 박주원은 아닌 것 같아요. 박준 선수 맞아요. 박준 선수는 잘하죠. 아는 사람 같아요. 그냥 동네에서 늘 보는 사람. 네. 안녕 하면 안녕 그냥 그 정도 사이? 선수들이 언젠가는 클럽송이나 아니면 응원가를 이렇게 불러주는 모습. 그라운드에서도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런 날이 와야죠.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선수들이랑 응원가나 이런 부분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전에 홍주환 선수는 알고 있던데. 아 진짜? 클럽송이요? 어떻게? 그 지난번에 경기 끝나고 그 성주환 선수가 아, 그 메가폰을 줬는데 저희가 부르는 걸 따라 부르더라고요. 역시. 남달라요 진짜. 사인도 좋아. 남다르고. 좋아. 그래서 저희 송찬 선수 이번 경기 못 나올 거라고 의장님이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저 차출된 줄 알았어요 대표팀으로. 근데 나왔죠. 그쵸. 안산전을 함께 못 하나요? 또 잘 모르겠네요. 이번 이제 진짜 차출된 것 같은데요. 차출됐어요. 그래도 그 홈 경기에서 우승 현장을 같이 즐기고 떠나네요.
그쵸. 완벽한. 정말 중요한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이성준 선수가 4차원이라 저 이거 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차출 거부? 나 본인이? 이거 꼭 하고 가야 된다고. 나. 그쪽에서는 좀 고참급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나이대가. 왠지 연령대니까. 신빙성 있는. 그리고 대전이스타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죠. 아, 예, 배너 만든 거요? 네. 그 또 이제 서호정 기자가 카피로 기사를 써. 써줬어요? 그쵸, 마지막에 이제. 아, 이 문구를 인용해서 기사에 네, 네, 네. 예, 넣어줬죠. 네. 유일한 시민구단 챔피언 대전 아니에요. 시티즌이랑 당장의 승격. 그건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의 승격보다 클럽의 100년을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문구입니다. 취한 거 아니죠? 술 취한 거 같아. 술 들어있니까 저는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좀 이따 뭐 비속어 쓰면은 삐 처리해주세요. 저 이제 저 이제 그렇게 방송하려고 각오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이 당장의 승격보다 클럽의 100년을이라는 문구는 네. 저희가 클럽하우스를 개관할 때 네. 인스턴트 배너로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죠. 클럽하우스도 완공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는 클럽의 100년을 더 그쵸. 이제 바라봐야 된다. 더 지금 디테일한. 클럽하우스에 연습할 수 있는 그 면이 다 공사가 끝난 건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위층에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풋살장 위에. 지금 당장 급하게 쓸 수 있는 면만 해놓고 지금은 한 면을 사용하고 있죠. 한 천연잔디. 명이랑 풋살장 2면. 그렇죠. 두 면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지금 천연잔디 그러니까 원래 하나가 2개가 더 생겨야 되는 건가요? 잔디 구장이? 네, 제가 알기로는 완공됐을 때는 3면으로 알고 있어요. 풋살장 포함해서 풋살장 아니죠. 제외하고요. 제외하고 네. 3면 풀코트 3면. 나쁘진 않은데. 비 오는 날은 잔디 때문에 그런지 다 풋살장에서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잔디에서는 그냥 런닝만 하는 형태였고 3면 생기면 선수들 정말 좋겠죠. 지금도 잘 활용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일주일에 몇 번 못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지금도 다른 데 연습장을 가야 되는 사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잔디 보호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운동기를 하고 나면 며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잔디를 바로바로 사용을 못하니까 잔디가 뭐 패이거나 이게 다시 또 어느 정도 네, 돌아올 때 그래서 3년이 또 사용하는 그쵸. 돌아가면서 사실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건 좀 욕심이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돼. 이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문구를? 술 한잔 하시고 저는 그냥 그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제 어떤 메시지였더라? 저는 사실 그런 메시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클럽하우스 개관할 때 우리의 목표가 플레이오프나 이게 아니라 무조건 1위라는 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의장님께서 그거 아니라고만 하고 생각을 더 해보려고 나 진짜 의견 제시는 안 하시고 그쵸. 뭐 좀 더 그런 거 없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생각하고 해서 그런 인고의 고통을 거쳐서 나온 멘트입니다. 인고의 고통과 알코올에 대한 오늘 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점이 전 성적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우리가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줄 때나 결승전이나 우리가 우승을 한 기쁨은 잠시 만끽하고 앞으로 한 100년 남았잖아요. 우리도 100주년 경기는 보고 죽어야 될 텐데 잘하는 걸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튼튼하고. 여기 온 고등학교 친구 중에 100주년이 되면 100살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100주년 되면 시티즈랑 친구 97년도 네. 좋겠다. 부러운데? 저희 더 살아야 되잖아요. 뭐 냉동인간이라도 하면 있던데. 예. 그동안은 축구 못 보잖아. 100주년 보는 게 어디예요? 어쨌든 팬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였죠. 당장의 승격도 참 감사하고 좋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라던가 아니면 팀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걸 같이 고민해보자 였죠. 저는 그러니까 시즌 전에 문구를 사실 처음처럼 생각했던 이유는 모두 다 우리 팀 서포터들조차도 그때는 우리 팀 어려울 거라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왜 그렇게 생각하나 모르겠던 게 우리가 자금력이 다른 팀보다 좋고
클럽하우스도 있고 한데 왜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생각. 전 우리가 1부 했을 때 우리가 나온 성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안 들이니까. 근데 2부 내려갔으면은 돈이 이제 어느 정도 가장 자산력이 많이 상위권이니까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뭐 1순위, 2순위 정도 되는 구단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감독들 미디어데이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음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1위 클래식 올라가는 게 무조건 목표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구단도 너무 잘 하고 있고 1위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사장님에 대한 기사가 많이 쏟아졌죠. 그쵸. 서우정 기자와 인터뷰 때는 완전 솔직하게 얘기하시던데요. 사장님이요? 네. 제 생각엔 단어 사용도 그렇고. 다른 기자들이 너무 객관적인 것만 그냥 정말 쓰려고 하니까. 우승했을 때 사장의 인터뷰라는 그 그냥 질문도 그런 거 정도만 했을 것 같아요. 서우정 기자가 사실 뭐 여러 좋은 기자들도 있겠지만 그 팬들의 입장에서 많이 써주는 그렇죠. 그런 기자잖아요. 시야가 남다르신 것 그냥 같아요. 뭐 할 게 없어서 그 스포츠 제작부나 이런 스포츠 기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인터뷰 아니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도 저는 기사에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양질의 컨텐츠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또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때. 그런 거 보면은 누가 기사를 쓰고 누가 말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은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는 다 대답해주잖아요. 제가 뭐 미안해서 못 물어보겠어요. 사장님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제 사장님도 대전스타 라디오에 한 번 더 출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쵸. 뭐 다음 주는 이제 안산전이 끝나면 리그 정리를 이제 유진행이 돌아와서 네. 아마 할 거예요. 감독님도 나오실 수 있을 테고 네. 다다음 주쯤에는 사장님이 한번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사장님을 초대를 해서 감독님 자리에 앉혀놓고 근데 사장님은 이뷰 아. 저희 맘대로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언제 올지는 모르시죠. 그렇죠. 구단에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또 우승 확정돼서 많이 나왔지만 안산전 끝나고 또 할 거 많을 거예요. 인터뷰나 뭐 공공단체 어디가 와서 뭐 할 거 많을 뭐 거예요. 축하 인사도 많이 받으실 테고 네. 일도 많으시겠죠. 어쨌든 사장님이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은중 선수도 그렇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김은중 선수는 클래식에서 한 번 더 뛰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그 전 경기만 해도 사실 드러났어요 벌써. 저는 좀 너무 좀 움직임이 느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때 감독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김인동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아직 뭐 실전 감각이 많이 안 뛰었으니까 그 정도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기에는 정말 전성기 같은 슛도 하고 사실 페널티킥도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선발 출전 얻어낸 건 할 아니지만 때랑 그 패스를 줬죠. 네, 선발 출전할 때의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김은중 선수가. 그리고 또 김은중 선수가 계속 뛰는데 이제 원래 그런가요? 원래 주장이 오면 이제 원래 완장을 주죠 참. 저는 김은중 선수가 너무 주장 같은 이미지라서 왜 완장이 없나 했는데 윤호준 선수가 들어와서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렇죠. 윤호준 선수 교체 출전했죠. 네. 그리고 김성수 선수 네. 또 마지막에 나왔고 네. 마지막에 또 한 선수 나왔는데 김영승 선수. 김영수 선수. 제일 잘생긴. 김영승 선수는 할 얘기를 해도 되나? 뭐야? 김영승 선수가 평소에 감독님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많이 욕을 욕이라기보다 이렇게 귀엽고 그런 마음에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예쁨을 받는 그래서 선수죠. 감독님 맨날 영승이 새끼야 똑바로 영승이 새끼 말을 그러니까 막 이 뉘앙스가 정말 막 욕하고 막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해 이 뉘앙스가 아니라 정말 뭐 자식 같고 뭐 그런 이미지의 그런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김영승 선수가 잘생기기도 했고 빨리 잘 또 스펙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감독님도 애정도 있으신 것 같고. 이렇게 조기 승격했으면 못 뛰었던 선수들이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마지막 홈 경기 때 이제서야 나오는 선수들 가족들은 진짜 팬들도 그렇고요. 그쵸. 조기 승격을 누구보다 좀 바랐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드리아노 선수도 이제 계약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드리아노 선수의 계약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원래 다렌스더에 있다가 브라질 팀으로 임대를 갔는데 임대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다렌스더 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발성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생활체육으로 내려갔대요. 어, 부도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약권이 대전. 네, 이렇게 나눠져 있대요. 나눠져 있어서 이게 계약이 딱 뭐 대전 한 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이 투자를 또 할 수 있대요. 법적으로. 선수한테. 네. 단연에 전종구 사장님이 그 누구야 정대세 선수를 그런 식으로 임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데리고 뭐 그런 오려고. 방식일 수 있죠. 그래서 아드리아노 선수의 거취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네, 다렌스다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클래식에서 통할까에 대해서 팬들도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아드리아노 선수가 인터뷰가 나와서 아드리아노가 대전에 대한 애정이 저 정도였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기사 그 기사를 못 봤을 때는 아드리아노를 대전이 만약에 혹시 붙잡을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그게 20억 30억이라면은 줘야 된다. 아니, 팔아야 된다. 팔고 중상 그러니까 뭐 정성민 정도의 클래스의 선수를 4-5명 보유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애정이라면은 사실 잡고 싶을 정도의 근데 그래도 사실 2-30억은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아드리아노 선수가 27골 넣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 팀에서 최다 득점이 김찬희 선수 네. 8골인데 차이가 많이 나요.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통하든 안 통하든. 그쵸. 그리고 상반기 열심히 뛰어서 클래식에서 통하면은 이정효가 훨씬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챌린지에서 27골이랑 클래식에서 더 많은 골이랑 더 많은 골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정효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죠. 이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못 넣으면 이제 뭐 망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서명훈 선수가 김찬희 선수 다음으로 반델레이 선수랑 서명은 가르마사나이 정성민 선수가 5골. 아, 네, 골 팀 내 최다 득점을 네. 따지자면. 네. 근데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쵸. 이게 진짜 골고루 분포가 돼야 되는데 그걸 개선이 감독님이 하시겠죠. 감독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클래식 가서 아드리아노가 15골 이상 넣는다. 넣을 수 있는 네, 넣을 수. 능력이 있다. 네. 근데 지금 15골을 만약에 넣잖아요. 그럼 지금 득점 1위보다 아니, 높아요. 아. 15골이면. 올해 굉장히 평균 득점이 낮아요. 평균을 네. 통하길 바라면서 재계약도 했으면 좋겠고 브라질 선수들 중에 또 더 이렇게 쇼맨십이 강하잖아요. 그쵸. 항상 엠블럼 툭툭 치고 하트. 네. 그래서 더 예뻐해줄 수밖에 없는 선수인 것 같아요. 내년 되면은 아드리아노 2세도 나올 텐데 대전에서 음, 있었으면 좋겠네요. 돌아가면서 이 선수는 꼭 잡았으면 좋겠다 내년에.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전 정성민. 정성민 선수. 뭐 임창우 선수 사실 가는 게 확정이고요, 그죠? 기사 누구 잡고 싶어요? 사심이 들어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뭐 사적인 저도 사실 들어간 건데요. 그럼 저는 내 김성수 친구라서. 선수. 김성수 선수. 그 김성 선수는 안 잡아도 올해 한 낫지 경기 않을까요? 올해 한 경기 경기 두 경기예요? 아 김성수 선수는 수원전에 데뷔전이었죠. 클래식에서요? 네. 수원전에 진짜 잘했어요. 그 골이 들어갔으면 그렇죠. 김성 선수가 원래 우리 서포터 출신. 맞아요. 누나가 김성수 선수도 그렇고 어, 누나 골스 팬이죠. 근데 요즘은 친구자들이 아니에요. 아니? 네. 근데 요즘은 대전 경기 많이 안 챙겨보는 것 같아요. 챙겨 보겠다 리버풀 동생이 좋아하신다고. 샀는데. 네, 리버풀 경기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대전에 리버풀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대전이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네요. 대전이 리버풀의 응원가를 많이 따서 썼어요. 윌러비 대전도 그렇고 옛날에 유일레버 컬런도 그렇고 응원가를 리버풀 응원가를 쓰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도 리버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응원가 때문이에요. 그래요. 누구 잡고 싶어요? 저는 박주원. 아 저도요.
박지원 선수가 박정 선수도 사실 특별히 100% 안 아니에요. 나가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모르는 거죠. 예. 가면 지금 큰일 나는 건데 구단에서 지금. 그래 이렇게라도 언질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원클럽맨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작 여기서 한 거 골키퍼로서 다들 분신하고. 사장님 잘 만나야 되는데 말년에 사장님 잘 만나야죠. 어쨌든 저도 박지원 선수였어요. 그 원정 팀장님 말씀하셔야 네. 돼요. 시즌 초반에 김종국 선수 정말 잘했죠. 확실히 있고 없고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뭐 물론 뭐 정성민 선수도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선수인데 그에 반해서 김종국 선수도 진짜 거의 동급 어떤 경기는 그 이상도 해주는 뭐 그런 선수였으니까. 저 한 명 더 생겼어요. 누구요? 김은중의 플레잉 코치를 계속. 네. 그렇죠. 요새 인터넷 보니까 이관우도 하라는. 은퇴하신다는 것 같은데? 근데 싱가포르에서요? 아 그래? 인스타그램에 그런 뉘앙스의 글을 올렸어요. 대전 와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거기 싱가포르 리그 은퇴인가 보죠 뭐. 아니 거기서 은퇴식 하면 그 뭐 이거 누가 은퇴하고 대전 오면 되지. 예, 저는 근데 김은중 선수도 그렇고 레전드들이 꼭 선수로 뛰는 게 아니라 구단 어디에 어딘가 어떤 일이라도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표현이 좀 너무 세네. 취한 것 같아요 오늘. 그 김영근 이거 알코올 스카우터처럼. 아니지, 네. 이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장철호 목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해 먹는다는 표현이 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철밥통처럼. 아니, 물론 일을 못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정말 중요해요. 예. 팀에서 뛰던 선수들은 아무래도 애정이 남다르고 박지성 선수도 다시 취업했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그런 것처럼 선수들이 실업급여 받았나 몰라. 선수들이 그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고민을 클럽이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그 정현웅 선수 대전 시티즌 유소년 아, 예. 1호 출신 정현웅 선수도 뛰는 데가 아, 독일 4부 리그죠. 헤센 카셀이라는 팀인데 거기는 은퇴하면 거기 메인 스폰서가 폭스바겐인데 은퇴하면은 차를 팔 수 있게 영업직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면 영업직이에요? 네, 영업직. 사무직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선수니까 아,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모아서 돈을 각자 많이들 벌어서 언제 모아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아니라 각자 많이들 벌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 차를 한 대씩 팔아주는 게 근데 대전에서 은퇴한다 그랬잖아요. 정현웅 아니, 선수요? 근데 요즘에 직구 안 되는 부상으로 또 와서 뛰어준다고 했어요. 맞아.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잡아야 되는 선수. 잡아야 되는 선수. 아, 황진호 선수도. 잡아야 되는 사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죠. 네. 진짜 이 사장님 못 잡으면은 이런 얘기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치 얘기긴 한데 대전에서 지금 시장님이 최초의 야권 대통령이죠. 야권 대통령이네. 이제 야권의 후보가 이제 최초로 네. 시장님이 된 건데 사실 뭐 어디가 어느 정당이 나쁘고 좋은 건 여기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이 마음에 들지 있던 상황들이 네.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보통 야권의 후보가 보통 뽑히는데 사실 젊은 아닌 층들도 있지만 젊은 층이나 변화를 바라는 층들이 야권을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안 그럼 이렇게 뽑힌 사람이 전과 같이 행동을 하면 정말 전 평생 아니 말도 안 했는데 사실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근데 요즘에 계속 기사가 나오고 해서 맞아요. 좀 집중이 불안- 되고 있고 구단 게시판에도 네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팬들도 정말 오랜만에 댓글이 10개가 넘었어요. 게시글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중요하죠. 저희도 뭐 안산 원정 가서 아마 퍼포먼스를 할 거예요. 사장님에 대한. 대전스타에서는 아니고 어쨌든 개개인의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안산 원정 많이 간다면서요, 우리? 지금 뭐 현재 한 70명? 지금 원정 시청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죠? 3일? 뭐 토요일까지도 받아둬서 되는 상황이 70명. 잘하면 세대도 갈 수 있겠네요. 일단 100명만 넘으면 세대는 가야지. 그러면 원정 신청 방법을 알려주시죠.
원정 시청 방송. 네. 왜냐면 대전스타 라디오를 대전스타는 잘 안 들어요. 대전시티즌 팬들이 듣지. 살짝 좀 아이러니하네요. 네. 뭐 그냥 간단해요. 뭐 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자동으로 뜨는 팝업 창에 로그인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로그인 하시면 더 신청하는 게 편하고 로그인 안 하시면 좀 적어야 되는 게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 팝업 창 통해서 이제 왕복인지 출발 편도인지 도착 편도인지만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고 인원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원정비가 대부분 10,000원이죠? 그쵸. 네. 티켓을 포함 안 하는 가격이죠.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원정 신청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아, 팝업 차단 해제 안 하면은 안 떠요. 그래서 원정 어디서 하나 아, 그것도 있어요. 맥 쓰는 사람들은 안 떠요. 아 그래서 윈도우에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런 팝업이 안 떠요. 네, 안 떠요. 이런 불편함도 조금은 있어요. 뭐, 원정 담당자 연락처가 또 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좋고, 그쵸. 원정 신청이 경기 이틀 전에 마감이죠? 금요일 오후 6시. 그쵸. 이틀 전 6시 마감. 그리고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연락을 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합니다. 네. 세대 갈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한 4대까지도 갔습니다. 갔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뭐. 오늘 2대에 대해서 아, 그럼 얘기 그런 많았잖아요. 거예요. 근데 원래 아, 우승해서 토요일날 많이 신청할 거예요. 끝나고 나서 많이 굉장히 많이 신청하잖아요. 아 근데 다들 원정 담당자를 한 번씩 해봤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일찍 신청을 해주시는 게 버스 대절하는데 이게 뭐 집에 있는 차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한참 봄, 가을 이제 봄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고 할 때는 버스 빌리기도 어려워서 정말 일찍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서 버스를 한 대 살라고요. 돈을 많이 모으셔야겠어요. 오늘 방송에서. 정현웅 선수한테 폭스바겐 버스를 사면 되겠네. 미니버스. 폭스바겐 아니, 많이 버스가 못하잖아요. 안 나와요. 아니 뭐 계열사 있을 거 아니에요. 폭스바겐이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볼보도 볼보도 아무튼 뭐 이거 중요한 얘기 아, 아니다. 축구 얘기 하자고요. 우리 마지막 경기에 퍼포먼스 진행하는 거 있어요? 난 제가 못 가서 퍼포먼스 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 앞에 두 분은 계속 뭐 호응만 하고 방청하러 오셨나? 아, 회원가입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아, 회원가입은 홈 경기가 있으실 때 원정에서는 준비가 안 되나요? 원정에서도 뭐 저를 찾아오시면 뒷모습 이렇게 생긴 사람을 너가 안 가잖아요. 아니요, 저 갑니다. 아니면은 대전이스타 홈페이지에 오셔서 안내가 있으니까 네. 가입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가입비가 있죠. 성인. 성인은 10,000원, 청소년은 5,000원. 네. 그러고 이제 회원가입 그 가입에 대해서 회원 번호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활동은 뭐 자율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즘 개인 회원이 되게 많아졌는데 잘 못 챙겨요 제가. 요즘에 폭발적으로 여고생들이 늘고 있어요. 빨리 이걸 보고 폭발적으로? 남자들을 전 남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왜요? 이 정도면 폭발적이죠. 그런가요? 폭발적인 미모를 갖고 있는 여고생들이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경기는 이제 그 미드 팀장님은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우리 퍼포먼스가 있어야 뭘 잘 찍어주실 텐데. 아, 춤춘다고 하던데요? 누가요? 사장님. 아니요. 그 친구들이 아, 그러니까 그 우승 서포터들이요? 퍼포먼스 할 때 그 장원석 선수가 되게 좀 아. 희한한 춤을 췄어요. 네. 춤을- 저질 댄스 같은 거죠. 그 아니 근데 그 춤을 이제 같이 춘다고. 네, 몇몇이 장원석 선수 앞에서 출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네, 같이 가셔서 춰주시면 아, 경기 끝나고 관중석으로 와서요? 아, 그러니까 장원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 인사로 올 때 장원 선수 앞에서 이제 그 몇 명이 그 장원 선수가 췄던 춤을 똑같이 따라 출 거예요. 보시면 같이 춰주시면 돼요. 이번 시즌 유난히 독특한 선수들이 많네요.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가. 좋네요. 사실 전 이번 시즌처럼 선수들 이름이랑 얼굴이랑 빨리 매치하고 외운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전 굳이 선수들 대부분 서포터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 나오면 이름이랑 막 외우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안 그래서 그동안 못 내었었는데 이번 시즌 되게 잘 외운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의 특징이 이유는 뭐 다 각자 잘 하는 것도 있겠고 사실 특징이 다 드러나야 잘 하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경기니까 선수들도 그렇고 네. 뭐 안 줄려나? 유니폼 주겠죠. 네, 유니폼을 던져주고 그 얘기하고 싶어. 이게 또 원정 신청을 아니 늘릴 수도 전에 있잖아요. 그 우리 우승 경기 때 선수들 아 아이들? 예. 아, 걔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이제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 주는데 사실 반달레이는 경기도 남아 있는데 자꾸 축구화를 거의 반 뺏어가듯이 애들이 뺏어간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아마 밑에 내려가 있었으면은 한마디가 아니라 진짜 했겠는데 반달레이를 넘어뜨리고 가져갔어요. 그쵸, 넘어뜨렸죠. 놀랐어요 사실. 그건 가져간 게 아니라 강탈한 거 아니에요? 좀 표현이 너무 센다. 그렇죠. 아니 강타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것 다들 같아요. 이제 우승이다 보니까 마지막 경기라고 생각을 아니 것 같기도 해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유니폼이 미친놈들 같아요. 아니 왜 사면 되는 거를 이 한 해에 한 번씩은 이런 멘트가 나와요. 정말 아니 이건 저번 주에 미친놈이랑 다른 미친놈이에요. 아니 걔 앞에서 진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걔는 밑에 있고 난 위에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진짜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대개들 보면 한 시즌에 유니폼 하나씩은 사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사죠.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생각외로 안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유니폼은 선수들한테 유니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선수가 정말 한 해 동안 이렇게 쫓아다녀준 응원해준 팬한테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니폼을 주는 건 참 좋은데 시즌 초부터 뭐 이제 유니폼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끝나면 놔줘, 끝나면 네. 놔줘. 뭐 이런 그리고 뭐 그런 분도 계셨어요. 유니폼을 안 줬다고 선수한테 서운해하는. 삐지고. 아니 이제 근데 유니폼이 미친놈이지.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적이 있는데 유니폼은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유니폼 그리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행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쫓아다니면서 컬렉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모두들 선수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선수랑 형동생 하고 싶고 전화번호도 받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하는데 다들 조심하는 거잖아요. 참 이기적이고 감독한테 밤에 막 전화하고 연락하고 유니폼 받으면서. 아니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주신 거예요. 유니폼을 받을 수도 있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경기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 오늘 경기 끝나고 자기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선수를 다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나누어줄 행운인 건데 사실 다 그렇죠. 조금 친분이 있고 얼굴이 안 사이라고 다 받는다거나 뭐 감독이나 선수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정말 밤늦게도 연락하는 거야. 뭐 저도 알고 싶지만 참고 있는 거지만 뭐 근데 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올해 그런 거 특히 많았잖아요. 맞아요. 유명한 여자 팬 한 명 있잖아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싫어하는 그런 팬이 있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다들 부러운 게 전 받아도 맞질 않아요. 아니 근데 누가 실착을 입고 다녀요. 다녀요. 입고 다니면 좋은데 입고 그렇죠. 다니는 것보다 그러니까 받았다는 게 이미지. 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근데 근데 싫거나 이러진 않은데 저는 뭐 유니폼을 뭐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날 좀 위험하지 않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떨어져서 뭐 다친다든지 그 유니폼이 뭐라고 거기에 목숨 걸고 아니 사실 뭐 던져주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좋죠. 그러니까 던져주면 받는 건 좋은데 그거 받겠다고 그렇죠. 누구를 누굴 뭐 밀고 밀어서 네. 떨어뜨리다가 아니 근데 이거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거 던지면 사실 저도 이렇게 막 하게 되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해야 되는데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이 유니폼 던져주는 것도 대전만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즌 마지막 경기에는 선수들이 유니폼을 던져준다. 홈이든 원정이든 안 던져주는 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과 그리고 팬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유니폼 얘기나 나와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다른 팀들은 유니폼을 구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나갈 때 반납하고 경기 있는 날 주고 아,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선수가 빨아서 선수가 입어요. 아니 그건 걷어서 잘 파는 걸로 관리 선수 하시는 관리를 그렇죠. 하시는 것 같던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반출이 돼요. 그러니까 반출되면 자기가 다시 사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반출이 되면 그 수량만큼은 개인 비용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빅클럽 같은 경우는 뭐 매 경기마다 하나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 후반 나눠서 나오는 구단도 있죠. 우와. 네. 왜냐면은 전반만 뛰어도 땀이 그렇지. 젖으니까 후반에 갈아입는. 그래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구나. 그래서 전반 끝나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나오나. 그러니까 어제 또 우리 구단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B클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K리그에서도 그렇고 유니폼이 매 시즌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동국 선수도 아파트 단지에다가 유니폼을 다 돌렸다는데. 그거는 개인 사비로 사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니폼에. 근데 우리 선수들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유니폼이 없어서. 특히나 시즌 중에는 그렇죠. 그래서 팬들도 유니폼에 대해서 조금 더 소중함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유니폼을 주는 건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관계나 문화나 이런 건 만들어진 거이지만 아무튼 유니폼 앵벌이 하지 맙시다. 앵벌이까지. 앵벌이죠 뭐. 그리고 대전이스타 머플러가 네. 출시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 안산전에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수량이 어떻게? 수량은 제작 수량이. 100개 한정 판매입니다. 최대한 빨리 구입을 하시는 게. 근데 제가 제 생각에 구단 우승 기념 상품보다 잘 팔릴 것 같은데요? 디자인은 예쁘죠. 그리고 네. 챔피언이랑 K리그 트로피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만들었죠. 머플러를. 근데 디자인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 하셔서 다 좋아요. 아까운 건 베네리스타 엠블럼이 표현이 안 된다는 게. 맞아요. 대전스타 엠블럼을 머플러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재질이 니트 머플러예요. 그래서 두껍잖아요. 그래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근데 그 트로피는 표현이 돼요. 네. 되게 트로피도 특징만 잡아내고. 점점점은 안 되고 이렇게 큰- 라인으로 큰 나오겠죠. 테두리만. 네. 어쨌든 안산전에 나올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안산전에서 먼저 구입하실 수 있고 이제 뭐 대전스타 총회를 한다거나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때 이제 구입을 하실 수 있겠죠. 그 구단에서 항상 나왔던 머플러 재질이 두 가지잖아요. 니트랑 하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얇은 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쨌든 니트랑 한 가지 더 있는데 얇은 게 있는데 하고 다니기엔 정말 그렇죠. 못 하고 다니죠. 그거는 그냥 뭐 디자인도 디자인이고. 기념용이죠, 기념용. 그렇죠. 근데 니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구단에서 만든 거보다는 근데 이번 니트 머플러 표현 방식 때문에 붉은 악마 5호 머플러 재질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모르. 대전의 아들 소그룹에서도 머플러를 제작했었잖아요. 그거랑은 또 다른. 실이 좀 두꺼운. 네, 맞아요. 그게 표현 방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꺼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안산전 경기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구단샵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사실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생각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쁘니까. 나도 전 사실 너무 불만이 많아서 구단이 파는 상품들에 대해서 구단이 파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방송을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유니폼 사세요. 아마 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니폼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선수들하고 연락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이러는 거는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허세나 이런 것들 누구랑 뭐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당신이 팬이라면 이게 이 구단에 단 1%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니까 제발 안 그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저는 현장팀이나 어떤 시즌 초에 만나는 건 한 번쯤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쵸. 왜냐면 어쨌든 뭐 공익적인 일이잖아요. 한 시즌 동안 응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 중요한 거죠. 이 주가 이 대전을 위한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다 가다 만난 인연으로 또 이 사람이랑 인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인연 때문에 경기장을 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아, 말할 때 어렵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버스 들어야 되고. 선수들 사생활을 보호하자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좀 선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근데 정말 인연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니폼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선수랑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알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안 돼 나 선수랑 친해지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끊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경기장에 지금. 순간 살짝 찔릴 뻔했어. 아 네. 왜요? 그리고 어떻게 되든 그리고 뭐 감독 이하 선수들이랑 술 먹고 다니는 건 절대 근데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가벼운 뭐 그런 거야 뭐 제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건 아닌데 뭐 주기적으로 뭐 그런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팬으로서 할 짓인가 시즌 중에 가볍다 가벼운 술자리 무거운 술자리는 좀 개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 시즌 그러니까 아니, 그 공식적이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냐 아니냐. 아니 근데 또 개인적으로 친하가 안 그래 맥주 한 잔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시즌 중인데 거하게 취해서 돌아다닌다. 뭐 이런 거면 문제가 되겠죠. 류현진처럼 잘하면 상관없겠지만 잘 거하게 취했는데 다음날 잘 던져. 이러면 상관이 거하게 없는데. 치는데 다음날 하이트트릭 가고. 아 그럼 상관없죠 뭐. 원정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럼 뭐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 일단 세대? 네대 네네. 네대니까 최소 인원 30대씩 30명씩 해서 네대 120명. 대전이스타 버스가 한 대가 되면 그거 하죠. 경품 추첨, 머플러,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버스 타면 그런 거 하나 아저씨 들어왔었는데 휴게소 쓰면은 그거는 판매사원. 되게 싸게 막 파는 아저씨들 있었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머플러 하나? 네, 머플러 한 개. 한 대당 한 개. 좋지 않아요? 재미삼아? 대전이스타 회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아 네, 이번에 그렇죠. 경기 안 뛰는 선수들 같이 타고 가면 좋겠다. 너무 많은 걸. 내가 너무 이중적인 거 아까는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아, 근데 우리가 버스에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끄는 것 같은데? 버스 네네. 네네. 네. 오늘 방청 오신 두 분. 먼저. 네, 대전스타 블로그가 음. 있는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대전스타 블로그.naver.com 하고 슬러시 하신 다음에 대전스타 치시면 돼요. 그럼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제 사진 제가 찍어서 올리는 사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곧 업데이트가 되니까 많이들 오셔서 보면 댓글도 맨날 없고 올리는 사람으로서 좀 기운이 안 나요. 되게 그 사진이 용량이 커서 올리다 중간에 종료를 한 10번씩 하면서 올리는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보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피드백 많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왜요? 갑자기 진행을 하시네요. 원래 진행자예요? 그리고 이 두 친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도 하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안 생기는 것 같아. 너무 일종에만 해서 오늘 이거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뭐 어떤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뭐 댓글 쓰시면은 제가 오작교가 돼요.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회원관리 팀이니까 회원 가입하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오셔서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이렇게 부른 게 컨텐츠가 부족해서이기도 한데, 어쨌든,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분들이라서, 네, 모셨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가 대전스타에 대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잖아요. 서포터라는 게. 그리고 서포터도 그렇고, 서포터의 사무국도 더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저희가 원하는 건 어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어떤 격려의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뭐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지만, 이렇게 만나면 또 인사를 좀 건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말고 사무국 분들한테. 아무튼 24번째 대전스타 라디오도 의장님도 저 많이 갈구면서 고생했다 한 번 안 하잖아요. 저희는 이거 끝까지 해야 돼요? 방송 끝나고 얘기하죠.
어쨌든 24번째 대전스타 라디오. 이번 방송 청취 횟수는 남다를 것 같아요. 많이 나오던지 엄청 적게 나오던지. 한 친구 5명씩만 들으라고요. 예. 오늘 중도일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는데 감독님이 그 중도일보 보이는 라디오 감독님이요. PD님이 예. 쓰시기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대전스타스러웠던 날이었잖아요. 정말 대전스타 사무국 특집이었던 것 같고. 네. 네, 아무튼 조회수 걱정되네요. 아무튼 헌신해주신 분들께 사무국 분들께 정말 나 헌신해주신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감사드립니다. 24번째 대전스타 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역 축구팀을 사랑합시다. 서포터 로컬 풋볼 클럽.